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노영의 뉴스픽. 노영의 뉴스픽이래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에서 우리가 또 자랑하는 코너 뉴스픽 시간이죠.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맨날 5분, 10분씩 더 연장해서 하다가 혼났어요. 시간 안 지킨다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칼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죠. 변호사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 이러면서 의혹을 좀 허위 제보했다라고 알려져 있던 이모 씨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예, 부검 결과를 이제 어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이렇게 1차 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동맥 박리 파열은 이제 고혈압이나 고령,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이라는 게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병땡 씨가 네. 사실 나이가 젊어요. 54세라고 네, 54세.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갑자기 사망한 것이 좀 이상하다. 네. 그리고 또 유족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힌 다음에 뭔가 좀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마치 타살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는 향후 혈액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약동물 검사 등은 이제 최종 부검 결과를 통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 유족이 이제 이 씨에게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인 중에는 이제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신에서 외상이나 뭐 다투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타살이라는 그런 주장들은 이제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3개월 정도 이분이 이제 그 모텔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증도 이상의 관상 동맥경화 증세가 원래 있었고 네. 심장이 상당히 컸대요. 2배에 가까운 네. 심장,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2배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숨진채 발견이 된 그 당시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된 예. 상태여서 그 발견된 날부터 한 3일 정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는 예, 거죠. 방으로 들어갔던 날이 8일인데, 그러니까 11일 날 숨진 게 아니라 이제 8일 정도에 숨진 게 더 가까울 것이다. 이게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뭐 야권 일부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것처럼 뭔가 좀 음모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건 좀 잘못된 거다. 예, 이런 그래서 얘기군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가파식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저지른 대가를 치를 차례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재명인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간 거다 이러면서 이 후보는 공개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된 전제에서 예. 얘기된 거라서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당시에 원래 뭐 그때 남편인 윤석열 후보는 이건 뭐 시간 강사 어떻게 보는지 알지 않느냐 네. 그냥 뭐 이렇게 공개 채용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알고 네. 봤더니 그게 아니라 공개 채용된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네. 후보가 지난 12월 15일에 이 의혹에 대해서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도 설명 자료를 내고 공개 채용이 아닌 교수 추천에 의한 위촉 채용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원여대 확인해본 결과 채용에 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3명이 이제 면접을 받고 김건희 씨가 공개 채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학기에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는 6명이었고 예. 면접 대상자는 3명이었다. 그리고 공개 경쟁한 결과 김 씨가 최종 선발되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은 당시 이제 이력서에 적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발에 중요한 영향이 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당시 채용 과정에서
교수 추천을 통한 일종의 특채였기 때문에 뭐 이력이나 경력 사항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던 김 씨 측의 해명 혹은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게 요점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사실은 국민을 향해서 많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시간 강사 채용되는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까? 뭐 일단은 그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과정에서 시간 강사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도 내놨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김건희 씨가 면접을 보지 않았다면은 이게 지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들러리로 이제 다른 그렇죠, 사람들을 들러리죠. 면접장에 부르고 지원서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여대도 사실은 뭐 네. 형식은 공개 채용인 것처럼 했지만 예. 또 좀 잘못했을 가능성도 예, 있어서 사실은 김건희 씨를 뭐 지명해놓고 뭐 이제 이력서도 어. 그렇게 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우 안 좋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네. 좋아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시간 강사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출강했던 학교들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그때 불쾌했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시간 강사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이거 정말 요즘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기자와 한 7시간 분량의 6개월 동안에 걸친 그 통화를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MBC에서 방송하기로 16일 날 예정이 예.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방송하면 안 된다, 방영하면 안 된다. 이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법원 심사가 이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법원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일단 MBC 스트레이트가 이제 오는 16일 방송을 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화 내용 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문체위원들과 함께 MBC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MBC 노조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김건희 씨는 본인이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사실 무슨 내용으로 방송이 될지 내용을 모른다는 건데 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방송을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어떤 대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눈 대화가 이게 폭발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이 가처분 신청이 가지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 건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당연히 방송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제일 1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가처분 신청에서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이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심리를 하게 되면 무슨 내용으로 방송할 것인지를 그 심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 판사님이 물어보는 과정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이 될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들은 앞으로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이 신청한 쪽에서 이제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지 않든 이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한도영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